허화평, 허삼수와 함께 보안사 3인방이라 불려온 이학봉은 1938년생으로 부산에서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낸 뒤 육군사관학교를 18기로 졸업했다. 육사 17기였던 허화평, 허삼수와는 1년 선후배 사이였다. 1962년 육사를 졸업한 그는 동해안 부근의 부대에서 근무한 뒤 1965년경 보안사의 전신인 방첩대로 옮겨 군 생활을 이어갔다. 보안사로 자리를 옮겨 대공수사계장으로 군 생활을 하던 그는 1960년대 후반 수도경비사령부 제30대대장을 처음 만나게 되는데 그는 전두환이었고 그를 만난 자리는 육사 출신들의 군부대 사조직 하나회가 모임을 갖는 자리였다. 이후 이학봉은 전방의 보안부대장 등을 맡아 잠시 보안사를 떠났다가 1970년대 중반부터 다시 보안사에서 대공수사과장으로 근무하게 된다. 1979년 3월 이학봉이 근무하던 보안사의 사령관으로 제1사단장이던 전두환이 임명되며 이학봉은 전두환과 상하 관계로 근무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허화평, 허삼수와도 근무하게 되었다. 그들이 보안사에서 근무한 지 7개월 정도 지난 1979년 10월 26일 당시 대통령이던 박정희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11.6이란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고 권력 지형은 크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최고 권력자가 사라진 권력의 공백기에 보안사령관이던 전두환은 11.6 사건에 대한 합동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되며 권력의 핵심으로 부상했고 이때 보안사의 대공수사과장이던 이학봉은 전두환의 지시로 합동수사본부에서 수사를 전담하는 수사국장을 맡게 되었다. 합수부의 수사국장으로 11.6을 일으킨 김재규를 조사하던 이학봉은 김재규가 김계원에게 11.6에 대해 사전에 알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당시 육군참모총장이자 계엄사령관이었던 정승화가 11.6 사건이 일어난 궁정동 안가 별관에 있었다는 것 또한 알게 되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이학봉은 정승화의 이러한 점이 내란 방조죄에 해당된다며 전두환에게 지속적으로 정승화를 조사해야 함을 건의했다. 처음 보고를 받은 전두환은 정승화는 계엄사령관이기 때문에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자신들이 당할 수 있다며 기다려보자는 반응을 보였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정승화가 자신들에게 방해가 되는 존재라 생각했고 그렇게 전두환은 허화평, 허삼수, 이학봉 등과 정승화를 연행할 12.12에 대한 계획을 세우게 된다. 마침내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은 하나회 세력들과 함께 자신에게 방해가 되는 정승화를 최규하에 제가 없이 연행하는 데 성공했고 자신들에게 대항하던 장태환, 정병주, 김진기 등의 인물들도 힘을 쓸 수 없게 만들어 군권을 장악했다. 12.12 이후 이학봉은 허삼수에 의해 보안사로 끌려온 정승화 수사에 대한 전 과정을 전담했다. 이듬해인 1980년 초반 중장으로 진급한 전두환은 국무회의 등에 참석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며 중앙정보부장 서리를 겸직했고 80년 5월부터는 권좌에 오르기 위해 신군부 측의 집권 시나리오라 할 수 있는 시국 수습 방안을 마련하도록 이학봉과 권정달에게 지시했다. 권정달과 이학봉이 마련한 시국 수습 방안의 내용은 비상계엄의 전국 확대를 통해 국회를 해산시키고 주요 정치인들을 연행함과 동시에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해야만 그들이 전국을 장악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그중 이학봉은 시위 배후 조종자와 권력형 부정축제자 등의 조사를 전담했고 5.17 비상계엄 확대에서는 당시 정치인들과 학생들에 대한 체포 그리고 조사를 전담했다. 육군 참모총장이자 계엄사령관이던 정승화를 연행한 지 264일 만이었던 1980년 9월 1일 마침내 전두환은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들의 선거를 통해 제11대 대통령에 취임하며 제5공화국을 출범시켰다. 그리고 11.6 이후 전두환이 최고 권력자의 자리에 오를 수 있도록 결정적 역할을 했던 이학봉은 제5공화국 출범과 함께 준장으로 예편한 뒤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에 임명되었다.
보안사 3인방이라 불려온 허화평, 허삼수, 이학봉은 전두환과 함께 청와대에 들어가 권력의 한 축을 이루었지만 1982년 그들이 대립하게 되는 당군 이래 최대 어음 사기 사건인 이철이 장영자 사건이 발생하게 된다. 이 사건에서 허화평과 허삼수 그리고 이학봉은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놓게 되는데, 허화평과 허삼수는 장영자 사건에 연루된 전두환의 처삼촌 이규광의 구속을 건의하여 전두환의 눈밖에 나게 되었고, 이학봉은 이규광의 혐의가 장영자의 자백에 불과하니 이규광을 구속시켜 전두환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구속까지는 필요가 없다는 허화평과 허삼수의 의견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이러한 그의 태도는 전두환과 그 가족들에게는 좋게 보였으나 허화평과 허삼수로부터는 전두환을 똑바로 모시라며 비판을 받기도 했다. 결국 전두환은 이철이 장영자 사건을 여러 사람들의 의견에 못 이겨 이규광을 구속시키는 것으로 마무리했지만, 이후에도 허화평과 허삼수는 경제수석 김재익의 금융실명제에 대해서도 시기상조의 정책이라 반대했고, 이때에도 이학봉은 금융실명제가 정치 비자금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며 허화평, 허삼수와는 다른 의견을 내놓았다. 그러한 허화평과 허삼수의 위세가 지나치다 판단해 그들을 못마땅해 했던 전두환은 장세동과 노태우를 청와대로 불러들였고, 결국 허화평과 허삼수는 청와대에서 나와 미국으로 향해야 했다. 그 무렵 이학봉은 자신도 민정수석을 그만두어야겠다며 전두환에게 말해보았지만 전두환은 이학봉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게 이학봉은 두 허씨가 떠나간 뒤에도 민정수석으로 3년가량 더 근무했고, 1986년에는 안기부 제2차장으로 자리를 옮겨 제5공화국의 막이 내릴 때까지 전두환과 가까운 거리에서 근무했다. 1988년 2월 노태우 정권이 출범할 무렵 안기부를 그만둔 이학봉은 같은 해 4월에 있던 제13대 총선에서 민정당의 후보로 김해 지역구에 출마해 당선되었다. 하지만 임기 중이었던 1989년 그는 제5공화국 시절 있었던 연합철강 인수비리에서의 직권 남용, 그리고 노량진 수산시장 비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되었고, 이후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로 인해 총선의 출마 자격이 상실되어 1992년 제14대 총선에 자신이 출마할 수 없게 되자 자신을 대신해 부인이었던 이설혜를 무소속으로 자신이 당선되었던 지역구에 출마하게 했다. 이학봉의 아내 이설혜는 총선에서 자신의 승리가 이학봉의 승리라 말하며 선거전에 뛰어들었지만 결국 민주자유당 후보에 밀려 낙선하고 말았다. 이후 이학봉은 1997년 12.12와 5.18 관련해 구속되어 징역 8년을 선고받았으나 이듬해인 1998년 건국 50주년 8.15 특사로 사면되었다. 사면된 이후 별다른 외부 활동을 하지 않았던 이학봉은 세월이 지난 2014년 5월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이학봉의 마지막 모습을 보기 위해 장례식에는 전두환을 비롯한 장세동, 박희도, 정호영 등 제5공화국 주요 인물들이 조문을 다녀가기도 했다.